네, 지난 9일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 또는 2일 이전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서 거부권, 제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제의 요구권을 막으려는 노동계의 요구도 거세지고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노란봉투법이 처음 노란봉투법이란 말을 만들어냈던 쌍용자동차 전 노조위원장이시자 민주노총 위원장 역임하신 한상균 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자, 노란봉투법 2009년 쌍용자동차 정예고 사태에서 유래된 법안인데 당시 위원장이라고 흔히 네, 대표자죠. 네, 뭐 네. 무슨 지부장, 금속노조 무슨 지부장. 쌍용차 지부장이었죠. 예, 네. 그냥 보통은 이제 위원장이라고 하니까. 네. 요즘은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박근혜 정권하고 싸우고 네. 감옥에 갔었어요. 올해 갔다 오셨죠? 네네. 그래서 나오면서 뭐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예. 조직 노동자들은 알아서 그래도 좀 싸울 수 있는데 네. 노동자 밖에 있는 노동자들이 너무 정말 희망이 없다. 예.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에 남은 저의 힘을 좀 쏟고 싶다. 네. 이런 생각으로 노동은 하는데 사용자와 교섭이 불가능한 5인 이하 사업장들. 5인 미만이나 미만. 가짜 프리랜서 뭐 이런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권리찾기 유니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당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7일간 평택 공장에서 농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농성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는 오징어 게임 영화 보면 거기 그렇죠. 나옵니다. 거기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 소위 이정재 씨죠. 이정재 씨가 분한 역할이 거기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오징어 게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끝에 농성이 해산이 된 다음에 회사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죠? 지금도 뭐 진행 중입니다. 지금 그 손해배상 소송 14년째 진행 중인데 예. 그 상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해고는 이제 살인이다 이런 말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4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지금 손배 가압류가 우리 노동자들의 트라우마이고 네. 영혼을 파괴하고 있고 네. 또 그 힘듦에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은 상당히 많은 진짜 노동자들이 유례 없이 저승으로 가야 했던 네. 아픈 역사를 썼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국가 손배는 이제 파기환송이 대법에서 됐어요. 대법에서 예. 파기환송 국가 예. 그 노동자들은 죄가 없다, 잘못이 없다. 위법한 진압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은 정당하다. 그랬죠. 이런 대법의 판결로 고법으로 파기환송 됐는데 고법에서 다시 종결을 하지 않고 네. 우리는 뭐 조정까지 해서라도 끝내자.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국가는 경찰청장이 사과하고 정부가 사과하고 국회의원 또 180명 이상이 서명을 받아서 이 문제는 이제 끝내야 된다. 네. 국가 폭력에 대한 것들이 명쾌해졌기 때문에 네. 이제 끝내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경찰은 사과는 허울뿐이었고 다시 재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으로 또 한 번 갖고 올라갔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파업하면 신세를 조진다. 이런 것들을 아예 이 사회의 상식으로 만들려는 그런 집요함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47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네. 가압류 그 노동자들 급여 가압류도 급여 있었어요. 가압류를 네. 했잖아요. 네네. 그때가 사실 뭐 파업할 때도 힘들었겠지만 그때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뭐 해고라는 낙인, 사회적 낙인 이런 뭐 드라마도 컸지만 실질적으로 또 일상 활동이 금전적으로 다 묶이게 되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 앞에 전부 다 좌절하고 고립되고 네. 결국은 선택이 이제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네네 그런 상황으로 됐습니다. 자, 현재 정부에서는 이 이제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대법원에서 판결 나왔던 것들을 법으로 반영을 하자라고 하는 거라서 불법 파업의 범위를 불법이라고 규정되는 범위를 조금 더 좁히고 불법 파업을 조금
없애도록 하는 거죠. 뭐 사실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오히려 지금 여당이나 경영계에서는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줄 것이다. 파업 조장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주장 어떻습니까? 되게 참 웃기는 소리죠. 네. 예, 사실 파업을 불온시하는 나라가 OECD 국가에 대한민국 말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오히려 헌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선진국에서는 그 파업할 권리를 당연하게 보고 있는 건데 네. 우리는 최고 지도자를 포함해서 노동부 장관까지 나서서 이 파업에 대한 문제를 불온시하고 하다못해 북핵으로 비교하는 그런 진짜 언어의 폭행까지 하는 언어의 폭행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는 보고 있어서 과연 하청이 하청으로 그 먹이사슬로 한국 사회가 과연 선진국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냐 대단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이런 네, 문제를 가지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노동자를 갖다가 적대시하고 불온시한 방법으로 낮은 지지를 끌어올리려는 정치적 발상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우픈 일이고 정말 분노스러운 일입니다. 네. 네. 웃픈 일이고 그다음에 정치적 목적이 더 앞서가는 거 아니냐. 오히려 경제적인 논리만 보고 경제적인 논리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 법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 지금 거죠. 그 말씀하신 대로 노사가 대등한 조건에서 교섭할 수 있어야 예. 산업 경쟁력은 올라가요. 이것은 서구 선진국에서 그동안 이미 다 입증된 것이에요. 네. 예, 그리고 OECD에서도 지금의 임금 격차라든지 이중 임금, 삼중 임금에 대한 해법은 사실 산별 교섭이고 그 산별 교섭이 되기 위해서는 대등한 교섭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오히려 이 노란봉투법이 교섭력을 대등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여줄 거다.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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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그 노동운동가 출신이고 한국노총 출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예. 무분별한 교섭,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지고 노사관계 파탄에 이를 것이다. 산업 현장이 초토화되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할 것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 이정식 장관 아시죠? 잘 알고 있죠. 왜 이런 발언을 하셨을까요? 그 자리만 가면 약간 이상해지는 것인지 참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고 뭐 곧 개각할 때 네. 뭐 다른 꿈을 향해서 가신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잘해놓고 가셔야지 이게 좀 뭡니까 사실. 예. 그리고 사실 비판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네네. 하지만 장관이라든지 국정 책임자들은 대안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지금 어떤 대안이 필요한 건지 근로기준법을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가 1,000만이 넘고 또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그 대가로 가정을 챙기는 노동자가 4대 보험을 들지 못하고 있어요. 네네. 이런 노동자도 지금 1,000만이 넘고 있어요. 네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정치가 정부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이 국가를 전체를 위해서 풀고 갈 것인지 네. 그 대안은 무엇인지 예. 이런 걸 장관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건 뭐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니 네네. 그냥 기가 막히는 것이죠. 자, 현재 국제노총 사무총장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와 시행을 촉구했다라고 하던데 네. 혹시 해외에서는 국내 상황 어떻게 보는지 좀 뭐 좀 살펴본 거 있으세요? 사실 해외에 나가면 예. 한국은 뭐 대단하게 투쟁을 잘하는 나라로 알고는 있지만 네. 실물로 노동 상권이 이렇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면 예. 한국은 정말 놀랍다. 그렇게 많은 촛불을 들었는데 세상은 왜 하나도 안 바뀌었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민주노총 위원장 할 때 또 해외에 있는 노동 조직들과 많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아이를 협약을 비준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배경도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OECD 들어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불과 한 3년, 4년 예, 됐죠. 예, 예. 4년 전에 이제 그 비준을 예. 했고 효력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네네. EU에서 말입니다. 네. 우리가 유럽에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예. 노동자를 탄압한
제품이 산업에서 만든 제품. 만든 저가 경쟁력 제품이 유럽의 산업 생태계를 파괴한다. 맞아요.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를 노조할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지 않으면 무역을 제재하겠다. 네. 이런 최후 통첩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ILO 협약을 그동안 그렇게 반대했던 것들을 비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비준은 했는데 예. 하고 나서 그 관련 법안을 아무것도 손대지 않는 이런 것이 지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 자, 뭐 이렇게 민주노총 전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또 지금 권리찾기 유니온 네. 활동을 하는 분으로서 하는 자격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쌍용자동차 노동자로서 노란봉투법에 시초가 됐던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은데 네. 어떤 심정이세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로서 좀 그 입장에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그 대법에서 파기환송되고 나서 예. 30번째 저승에 간 고 김주중 동지 묘소를 찾아갔어요. 소주 네. 한 명 들고 정말 저승에서도 보고 있을 건데 이 사회가 노조할 권리를 받고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일자리, 좀 더 나은 노동 조건을 가는 것이 상식인데 그런 문제를 아직도 이 나라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네. 이런 것을 보고하면서 대법 결과를 갖다가 말씀을 좀 들었어요. 네. 사실 대통령도 기간제입니다. 네, 기간제. 그렇잖아요. 5년 기간제. 예,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예. 안 남았는데 정치가 말이에요. 절망의 노동에 내몰린 노조박 노동자들 그것이 네. 지금 1000만 이상이 되는데 10초밖에 안 남았어요. 예, 이들의 문제에 거부권이 아니라 노란 봉투법을 성탄절 선물로 네. 내놓으셔야 한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아주 명심해 주기를 부탁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자들의 분노는 지금까지 겪었던 것보다 훨씬 알겠습니다. 강해질 것이다. 예. 예, 지금까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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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